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기도 의원님과 함께 캠핑 떠나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는 캠핑 토크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재영 의원님과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네. 캠핑장에 오셨어요. 네네. 편안하게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긴장 좀 풀까요? 긴장 풀고, 예. 네, 저는 부천의 중동과 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경기도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영 경기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얘기 많이 더 들으시나요? 이상 빼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너무 많이 들으세요? 어떻게 주변에서 많이 들으세요? 뭐 어떻게? 가끔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긴 하는데 좋죠, 저야. 오. 네, 뭐 정치인으로서 그 외모가 그래도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정치 좀 해야 될까요? 아우,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10년 넘게 유지하시고 선출직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야, 네. 국회의원 보좌관 10년이요? 네, 10년 하고도 한 조금 더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한 것 12년. 같아요. 예, 실제로 국회에서 활동한 건 한 10년 정도 보좌관 생활을 했고요. 예, 그 예. 이후로 도의원이 되면서도 국회의원님을 모시면서 지역의 이제 사무국장 일까지 겸을 했기 와. 때문에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 네. 근데 실상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네네.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막 아름답고 그렇게 뭔가 그래요? 이렇게 풍요롭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정재 배우처럼 그렇게.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 생기신 분도 없고요. 그래도 정치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한 2년 정도 네.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선출직으로 그것도 네네. 좀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12년, 10년 정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모시면서 10년 정도의 의회 활동에 대해서 경험을 좀 했고요. 네. 더불어서 그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출직에 대한 의지가 생겼고 네. 이번에 또 도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22년도 6월에 도전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야,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쭉 하셨어요. 네. 경제노동위원회 할 일 굉장히 많은 위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기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개 실국과 1개 외청 그리고 네. 11개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딱 숫자만 들어도 많잖아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와 노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업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만큼 또 많은 걸 배웠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사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부서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곳이라서 네네네.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성장시켜야 되고 노동의 인권이나 어떤 것들도 막 네, 챙겨야 맞습니다. 되고.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균형을 또 잡으려면. 네, 맞습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위원회로 좀 활동을?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원하는 곳이 이곳 경제노동위원회인데요. 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와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사는 동안 쭉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또 한번 해봤으면 또 다른 거를 해봐도 좋다. 그래야 좀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지역구의 상황을 보면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서 네네네. 한 번 더 경제노동위원회를 좀 희망을 했고요. 네네. 이번에 다행히 그렇게 안착이 됐습니다. 후반기에는 네. 나도 정말 더 전문적인 시견을 가지고 네네.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 네. 줄 수 있겠다 이런 또 각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상임위 활동 굉장히 부지런히 하시죠.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큰 성과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또 성과를 확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과는. 아무래도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미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의지가 예. 굉장히 강력했는데 좀 빼요, 좀 빼요. 의지만큼은 사실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지만큼은 좀 안 됐다. 네. 경기도에는 또 우리 조례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조례를 보니까 전국 최초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2건이나 네.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야, 전국 최초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가 납품 대금 연동제 지원. 네. 여기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작년
작년 4월에 이 제안을 해서 이 조례를 제안을 해서 6월쯤에 발의가 됐고요. 개정이 됐고요. 네. 처음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가 제정을 이제 계획할 당시에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들이 점점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위탁 사업자하고 수탁 사업자 간의 그런 그 갈등. 네. 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안정감 있게 조정을 좀 하는 제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네. 사실 마침 국회에서도 상생협력법이라는 그 법을 논의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먼저 이렇게 발빠르게 만들어서 좀 더 이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인식 제고를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좀 급하게 서둘러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국회보다 더 한 발짝 더 빨리.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우리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네.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이라는 게 얼핏 보면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막 원자재 값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네, 네, 네. 만약에 계약한 건 2년 전인데 네. 막상 실행을 해보려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원자재 값이 확 올랐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가격으로 또 해야 돼.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그런 것들에 조정해 대해서 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정을 좀 하는 거고요. 그 예. 원자재 값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납품대금 연동 지원 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2년 정도의 텀이 생기는 건 보통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거든요. 네네네. 보통 건설업이나 해당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소공인들이 제작하는 그런 제품들을 대기업에 네, 또는 이제 납품할 때. 중간재에다가 납품을 하고 아. 중간재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서 네네네. 납품대금 연동제는 사실은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밀접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보다 네네. 대기업은 아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텐데 유리할 텐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네. 이 이게 탄력적이지 않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중간에 있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오. 원자재 값이 올라갔을 때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예, 예, 원자재 예. 값이 내려갔을 때 네네네. 내려갔을 때도 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 조항입니다.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판로 지원이라든지 네네.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을 해주자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좀 동참하고 있나요? 이제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행을 했고 한 15개 업체, 우수업체를 선발을 해서 시상식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시로 간담회도 필요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전국제조 조례 가상융합산업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네. 가상융합산업 왠지 VR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 VR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상융합 산업이 사실은 VR이라는 정도의 기술로는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은 이 가상융합 산업이 조금 그 수축되고 있는 좀 작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VR 기술만 가지고도 가상융합 산업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상융합 세계라는 것들이 오락 정도에 사용되는 거 아니냐. 너무 오락을 활성화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밖에 생각이 네네네.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이 딱 갇혀버린 겁니다. 딱 거기까지야. 네, 네. 야, 이거 뭐 오락하는 거 아니야? 게임하는 거 근데 아니야? 이제 가상융합 세계라는 것들은 사실은 뭐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예. 아직 이제 저희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상융합 기술이라는 것도요. 보면은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서비스나 그다음에 기기 등을 제작하고 지원하는 그런 산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AI인데 네.
AI 세기가 네. 오는데 네. 이제 가상융합 산업이 코로나 때 잠깐 융성했다가 네. 갑자기 관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팍팍 좀 지원을 해야 네. 미래에 발맞춰 나갈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정부 최초로 네.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네. 아마 판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사실은 이 조례는 말씀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경기도 확장 가상세계 연구 모임을 제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 조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좀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넓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저희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본 계획들 정도라도 수립이 된다면은 저희가 경기도가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2년 전만 해도 무슨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네. 들었는데 요즘 메타버스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가상융합 세계라는 게 메타버스 조례였어요. 예, 이름이 메타버스였다가 네. 메타버스는 또 너무 한정된 것 같아서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 아주 가상융합 세계, 가상융합 기술로 저희가 확대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단계는 정말 여기겠네요. 여기. 네, 맞습니다. 딱 여기를 보고 있네요. 정말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도비 매칭 사업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도비 매칭 사업. 예. 네, 어떤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하고 그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각 시군에 맞는 사업들을 할 때 경기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7대3. 예.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7대3으로 연재된 인식이 딱 박혀버렸는데요. 예. 사실은 이전에는 5대5까지도 있었고 그랬어요? 더 큰 경우에는 거꾸로 7대3도 있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제도 매칭 사업의 그 기본적인 매칭 비율은 도가 3, 도가 3. 시군이 7 네네.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한참 경기도가 성장하는 시기 그럴 때에는 사실은 7대3도 무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군 간의 불균형도 굉장히 크거든요. 경기도는 특히 그렇죠. 특히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는 그 도시도 정말 활발하게 발달돼 있는 도시도 있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는 그런 사실은 도시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낙후됐다기보다 경제 활동이 좀 적은 그런 시군이죠. 쉽게 얘기해서 좀 100만 넘는 도시가 있고 네. 한 10만, 20만 도시도 있고. 네. 네. 한 31개 시군 중에서 뭐 5위를 넘어서 한 15위까지 해도 거기는 네.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면 또 오해가 되겠지만 거기는 그래도 여력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도 사업을 대응해서 매칭하고 그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에 있는 그 개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데 한 15위권 밖에 있는 네네네. 대표적으로 저희 부천이 15위권 밖에 있을 거라고 알고 바뀌어요? 있습니다. 네. 저 부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이제 그 부천이 그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도비 보조 사업에 차등 보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7인데 네. 어떤 사업을 벌이려고 해요 부천시에서 네. 그러니까 도비의 30%를 받고 70%를 시비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재정 자립도 떨어지니까 그 매칭 사업에 지원을 못 하겠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40% 50%만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대5 정도만 돼도 아. 좀 숨 좀 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이해를 했네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그 경노위에 경제노동위원회의 사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7대3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5대5 네네. 정말 드물게 도비 전액 사업이 좀 있는데 도비 전액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쏠립니다. 뭐 어느 시군이나 하고 마찬가지로 싶죠. 도비 네. 100% 그러면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건 경쟁력이 너무 높고요. 요번에 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통큰세일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는 도비 100%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부천에 있는 그 모든 전통시장과 이 상인분들이 다 신청을 했어요. 그중 8개밖에 안 됐어요. 8개.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고 네네네. 사실은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비 매칭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차등보조율을 좀 정확하게 적용하고 네. 활용을 해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좀 더 보조를 해주자라는 취지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을 받았는데 도저히 우리 재정이 안 되겠어. 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오. 그런 경우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은 또 그 또한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도비만큼만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시군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네네. 그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도비만이라도 갈 수 있게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한번 확대를 해보자.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허용을 하자. 네. 약간. 네. 경기도에 뭐 R&D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업당 1억 5천씩 지원이 됩니다. 한 개 네. 사업자에다가. 근데 도비가 1억이고 시군비가 5천인데 시군이 대응을 했을 때는 1억 5천이 되고 시군이 대응을 안 하면 그냥 1억 가지고 R&D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막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연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예시들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 형평성을 네. 뭐 5분발을 통해서 네. 했는데 어떻게 좀 행정부에서 좀 반응이 좀 오던가요? 아직 행정부는 반응이 크진 않은 것 크진 같습니다. 않아요? 더 열심히 저는 2년 동안 이제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예. 그냥 줄기차게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이게 네.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까?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예. 저한테 이 의원 그거 오해야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네요, 근데 맞네요. 거꾸로 저희 부천과 상황이 비슷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이 시군 같은 경우는 예. 정말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다 경기도의 보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더 편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지역구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부천시입니다. 중동과 상동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으셨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 조정 교부금을 많이 이렇게 획득하셨다는. 초선의원 힘드신데 이거. 뭐 다 균등하게 배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액수는 둘째치고 예. 제가 속해 있는 중동과 상동 지역은 일기 신도시도 일부 있고요. 일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기 신도시처럼 그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이제 점점 노후되고 한 30년 됐으니까. 예, 낡고 네. 막 그래서 뭐 보수 공사도 필요하고 또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의 그 자립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곳곳에 이렇게 막 낡아 있는 것들을 뭐 개선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비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좀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딱 상동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는 해그늘 체육공원이 있어요. 네. 해그늘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들하고 여가시설이 있는데 그곳이 한 10년, 15년 정도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간이시설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어요. 녹슬기도 하고 땅도 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개선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워낙 땅이 좁아서 자연 녹지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옆에 시민의 강이라는 생태하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건 역시 정비가 또 필요해요. 그것도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도비로 조금씩 야금야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특별 조정 교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떻게 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네. 조금씩 하면은 그래도 주민들이 좀 보시고 그래도 좀 고생하셨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족구장을 개선하는 예산을 좀 받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감사패도 받았어요. 네. 그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감사패도 주시고 그러면서 더 시민들과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족구장면이 좀 회복됐나 보군요. 네, 족구장이 모래바닥이었는데 네. 외곽 수산도로 밑에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랐는데 예. 이거를 인조잔디로 정비를 해주고 아이고야, 얼마나 블럭을 좋아. 해줬더니 예. 너무 깔끔하다. 저도 체육인으로서 너무 네.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예. 외곽순환 탑 그 밑에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가 해그늘 체육공원이군요. 부천 시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매우 좋아하시죠. 자, 지역구 생길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네. 의원님은 소통 참 잘하시죠? 보좌관을 10년 넘게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과 소통은 사실은 정치인들의 소통이라는 게 네. 다른 게 없습니다. 듣는 거를 잘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걸? 네. 사실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말하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번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자리에 가서든 네.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다면은 소통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네.
또 더불어서 메모까지 하면 더 좋겠죠. 메모까지요. 예. 아유, 의원이 딱 등장하면 우리 잘생긴 의원님 오셨어요. 딱 들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거기에 심취해갖고 제가. 네. 근데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듣고 메모하고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 이런 조치 사항이나 이런 그 처리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만한 소통이 없고 그것만한 선거 운동이 없습니다. 야, 저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입만 열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수첩 갖고 다녀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시민들한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한들 전체 시민들이 알 수는 없고 또 그 필요한 부분들만 그 해당 주민들만 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실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하는 저희 나름의 운동인 거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하면은 이제 뭐가 이제 자랑거리일까요? 이제 부천 이야기하실 때. 부천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죠. 맞아, 애니메이션도 막 예. 영화 판타지. 얼마 전에 이제 부천 국제영화제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막을 내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천에는 크게 가장 큰 이제 문화 축제는 부천 영화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화 축제가 또 있고 만화 축제. 만화 박물관도 있습니다. 저희 네네. 제 지역구에. 그리고 사실은 공원이 많지는 않지만 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막 벌어지고 한 5월경 또는 한 10월경쯤 되면은 굉장히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초선 의원으로 정말 열정은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반기 후반기 활동이 또 궁금해져요. 네. 지금처럼 이제 2년 동안 쭉 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하우가 이게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게 이런 거구나. 네. 후반기 활동 계획 한번 들어보죠. 전반기에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보좌관을 하면서 간접 경험했던 의회가 내가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또 이런 판단들이 또 보좌관 할 때랑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간 10년의 간접 경험들을 붙여서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노련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그럴 각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의정 활동은 또 더군다나 상임위도 또 똑같은 상임위로 2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반기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는 아마 어깨 힘이 좀 더 이게 빠지면서 예, 좀 힘을 빼고 이제 힘을 빼고 예, 좀 편안하게. 조금 더 이게 여유 있게 능숙하게 이제 지금 인터뷰 초반보다 훨씬 지금 여유로워하셔가지고 야 이거 인터뷰 1시간 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캠핑장 어울리는 네. 그런 의원님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네. 지역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나 이런 사람이 멋지게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 역시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책무들을 충실히 또는 완벽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적기적소에 지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공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세로 항상 우리 부천 시민과 도민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의원, 네. 활동하는 의원, 또 네. 경청하는 의원으로 네. 경기도 의회에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편으로 또 부천 발전을 위해서 네. 재정비 사업, 네. 일기 신도시 네. 잘 꾸려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캠핑 토크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